공법 전체적으로 수립기준, 지정기준, 작성기준에 관한 내용이 15번 넘게 나와. 근데 다 결론이 뭐야?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계획이다, 무슨 내용이다, 이걸 왜 따집니까? 따지지 마세요, 그냥. 일단은 수립기준, 작성기준, 지정기준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타나면은 끄트머리 가서 누구 찾으면 돼요?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시험 공부의 하나 요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봅시다. 각각의 관할구에 관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요, 세상 굉장히 살기 편할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도 단순할 거예요. 모든 걸 시장님이 다 한다는데 그 누가 할 건지 그런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죠. 두 군데, 세 군데 걸쳐서 이루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한 군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지. 즉, 고립된 영토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 현대사의 특성상. 그랬을 때 이렇게 두 군데 이상 걸쳤다. 자, 보세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같은 도의 관할구역 아니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 과천시와 서울특별시입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거예요. 영역이 좀 다르죠? 걸친 영역이 좀 달라서. 바로 이런 상태에서 봅시다. 같은 도 안에서 걸렸을 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을 때, 바로 이런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자, 두 군데 이상의 관할구에 걸쳐서 나타날 때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수립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지. 자, 표현을 제가 좀 달리해서 이해 편의를 위해 쓰니까 이해하시고, 부족한 머리 두 개 합쳐야 좋은 계획이 나와요. 좋은 계획이 나온다고. 그 양쪽에서 계획을 같이 세우는 게 맞더라는 거지. 자, 그런데 관할구역 두 군데 이상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거나 구역을 집행하는 것은요, 이건 실질적으로 구역을 지정하는 것, 집행에 관한 내용이야. 집행에 관한 것. 우리 뭐 사회적으로 그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달리 표현할게요. 선장이 둘 되면 배가 산으로 가. 서로 지잘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집행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한 사람에게 맡겨주자는 얘기야. 한 사람에게. 한 사람 대표성 있게 그런 집행을 해보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틀로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 뒷내용들 선차적으로 배우긴 합니다만 시험에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머리 합쳐야 좋은 계획이 나온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나 구역 지정처럼 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한 사람에게 맡기는구나. 뭐 그런 틀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그런 구성에서 내용을 일단 말씀드리게 됐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민법적으로 용어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건 맞습니다. 그 용어의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공법은요, 용어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용어에 전혀 치중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단어의 쓰임새가 정해져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새를 바꿔놓고 틀렸다고 하는 시험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일정한 믿음을 좀 갖고 보셔야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공고라는 단어가 있고 고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공고한다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고시한다고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른지 정도는 일단 설명을 드려보는 테니까 설명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일시적, 단기적 사항을 알리거나 구속력이 없는 사항을 알리는 것을 공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시라는 것은 일단 정해진 이후에는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 효력이 있거나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알리는 것을 고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최근 들어서 그 사회적 현안이 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한다고 그랬다고요. 고시를. 그래서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고시가 있으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거죠. 고시권이 행정청이 가지고 있는 건 맞아.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럼 고시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고시하지 말라고 그래요? 한번 정의된다면은 개정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적 효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고시가 없어야 다른 걸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공고와 고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굳이 구별해야 할 만큼의 중요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실랍니까? 공청회 개최 공고, 그 다음에 열람 공고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채낭성 구두 방식, 열람조로 서면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열람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있어? 공람이라는 또 단어가 있네. 열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고 공람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도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람이란 단순히 게시판에 게시, 벽보 붙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열람이란 공적 서류에서 보여주면서 필요시 복사하거나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발급하는 절차를 또 공람이라고 한다고. 이 열람이란 말, 공람이란 말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혼재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구별은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 혼재가 돼버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굳이 열람이다, 공람이다 찾지 마세요. 아셨습니까? 공고다, 고시다 분명히 맞게 쓰여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왜 공고고 여기는 고시냐 그거 따지지 말란 얘기예요. 그냥 공고라고 있으면 공고가 된 거고 고시면 고시가 되었구나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도 하나의 공부 요령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하회한다, 할 수 있다는 단어죠. 이건 여러분들이 사회적 용어하고 똑같은 거에 별 차이 없어요. 원칙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다음에 필수적이다 또는 의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은 하회한다라고 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임의적이라고 그러죠. 예외적인 것들, 예외적 상황에 해당되는 것들 임의적이다 또는 재량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다 그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이 단어를 몰라서 얘기 드린 게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개사법이라는 과목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재 수단이 있다고. 그 다음에 제재 수단 안에 이게 하회한다에 해당되는 건지 할 수 있다에 해당되는 굉장히 중요하게 구별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개사법은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구별할 실익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공법은 구별하지 마세요, 제발. 공법은 제발 구별하지 말라고. 공법에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이 있죠.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강의 노트로 형태로 제작이 돼서 나갈 겁니다. 그 강의 노트 안에가요, 하회한다와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된 것만 구별하시라고. 표시가 된 것만.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동일한 형태로 자꾸 그걸 찾게 되면은 불필요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시험에 관계가 없는 것들이에요. 시험에 관계 없는 것들. 바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좀 주의 좀 하십사 해서 그 말씀 드리는 거니까 하회한단 말과 할 수 있단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시험용으로 볼 때는 찾아야 될 이유가 있고 모르고 하회한다든 할 수 있다든 의식하지 않고 읽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달리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강조 말씀드릴 테니까 공법에서는 꼭 의미 부여하지 않고 강의 시간에 전달된 것만 가지고 공부를 하겠다. 바로 이제 그런 좀 이미지가 좀 필요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법에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유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 자체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용이라는 의미는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깔고 들어두시면은 앞으로 공부하는 좀 수월함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계획이라는 내용부터 해서 이제 그 본 내용이라고 그럽시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그 배경을 밑바닥에 깔리는 걸 설명을 드렸고 잠시 후에 이제 행정계획부터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